환경적으로 뭐 네. 보다 나은 그 환경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뭐 인접해 계신 주민들이나 아니면 뭐 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군청에도 뭐 자주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도 나눠보고 하지만 군청의 축산을 지원하는 축산과 공무원들도 사실은 축산인들의 편에 서기보다는 그 다른 민원인들의, 그러니까 축사는 뭐 쉽게 얘기해서 저희는 농업만 하는 군인데도 불구하고 축산인구는 한 10% 정도고, 그 이외에 나머지, 그러니까 경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다른 각자의 상업이나 뭐 직장에 다니신다든가 그런 분들이 뭐 90%가 넘잖아요, 사실. 어, 축산이 10%도 안 되는데 그 10%도 안 되는 인구보다는 그 나머지 90%를 지원하려는 그런 노력과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보이죠, 지금은. 그 전에는 그 축산과라고 하면 경우에는 그 계산군도 축산이 높지 않나요? 어, 저 계산군 농업소득의 총량은 제가 뭐 지금 네,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네.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농업소득의 한 60% 정도로 보고 있어요. 축산 인구는 군 인구의 뭐 한우 같은 경우에 한,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볼 때 가족 인구까지 합쳐서 한우가 한 1,200명, 또 낙농, 양계 뭐 다 해봐도 음, 2,000명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가 안 되는 거죠. 한 4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인구니까. 네. 한 7%, 8%밖에 안 되니까. 그런 애로 예, 사는. 그 정도인데 계산군 농업소득의 60%는 축산에서 온다고 이제 통계는 그렇게 내고 있어요. 어, 군에서 볼 때. 그러면 어마어마하네요, 축산이, 그러면. 그렇죠. 축산이 뭐 벌어오는, 들이는 돈은 어마어마한 거죠. 음, 저희 입장에 저희를 대변하면서 뭐 저희가 생각하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축산 같은 경우는 사실 사료가 빼고는 저희가 밖으로 유출되는 돈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인건비 그 낙농도 대부분 이제 가족 단위로 하고 한우는 대부분이 가족 단위고 전업농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음, 그 양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 외국인 그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있는데, 소득, 그러니까 100에 대한 소득으로 볼 때, 저희가 볼 때는 한 50 정도를 사료비로 외부로 나간다고 해도 50% 정도는 계산 내에서 저희가 벌어들여서 계산 안에서 소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외부로 나가는 돈의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축산이. 그, 음. 다른 새로운 것들을 경종, 알게 되네요, 정말. 예, 경종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아니면 과수나 이런 거 보면 원예 쪽 보면 인건비 비율이 보통 50%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약재비하고 이렇게 하면 100을 벌어들이면 손에 쥐는 거는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예. 80% 이상이 이제 외부로 나가는 돈인데 인건비도 사실 외국인 일꾼들이 대부분이고 예전처럼 지역에서 그 농사 일을 돕는 그런 품앗이나 아니면 음, 일일 형태의 그 일꾼들이 없어요. 지역민들은 없다고요, 원주민들은. 대부분이 이제 밖에서 오신 분들이고, 외국인들이고 이러니까 음. 그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소득을 벌어들이는 거에서 50%는 무조건 계산 지역으로 볼 때 계산 이외의 지역이나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예. 뭐 저희 입장에서 볼 땐 그래요. 축산 같은 경우, 특히 한우 같은 경우는 한 50%를 이제 농사로 비용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예. 어 조사료나 아니면 인건비 부분은 다 이제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외부 유출은 굉장히 적은 그런 산업인 거죠. 농업인 거죠. 축산은. 특히나 한우는. 이제 잠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예, 예. 현재 이제 괴산군의 농업 전체 인구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10% 미만이다. 예, 예. 한 7% 정도 이렇게 예, 예. 되고, 그렇지만은 괴산시 전체 소득에 있어서 축산 분야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괴산군 전체 뭐 소득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3분의 2
소득에서 한 60% 정도 예, 예. 특산 분야의 소득원이 된다. 이 특산 분야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소득들은 금액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이익으로 결집되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돈이 들어와도 나가는 게 많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소득으로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순수 이익으로 남는 비율이 높다라는 말씀하셨고요. 그 예. 이유는 타 작물이나 뭐 이렇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의 비중이畜산보다 더 높고, 그리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투자 비율이 액수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축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질문이 그렇죠. 예. 시설 예.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비율이 그 투자되는 기반 시설 비용이 적은 것보다는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데, 그걸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그 생각하세요? 부분은, 예,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사실, 뭐, 감가상각으로 치자면, 뭐, 한 100마리 정도 규모의 한우 축사라고 하면 보통 한 3억에서 4억 정도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감가상각을 해보면 1년에 뭐 2천만 원 이상의 감가가 될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100마리를 만약에 일관 사육을 한다면, 어, 못해도 지금 현재 뭐 약간 시세가 좋은 면도 있지만 그 부분을 뭐 배제하더라도 그래도 100마리 한우 100마리 일관 사육하면 한 3억 정도 소득은 들어오거든요. 3억 마리였어요? 소득에서 일반 사육 100마리면은 그 예, 예. 번식구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번시구가 한 40% 정도가 돼야죠. 40%? 예, 40%고 이제 거기에서 거세하는 부분 또 다시 암소 미소로 네, 들어가는 부분 하면 100마리면 1년에 한 30에서 40마리 정도 출하를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야지 계속 100마리, 전 뭐 100마리가 좀 넘지만 그 이제 그 비율로 따지면 그 정도로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100마리면 송아지를, 그러니까 암소가 새끼 낳는 번식구가 40마리로 보고 40마리는 새끼를 낳아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암소도 나중에 비육을 해야 되고 또 거세 비육을 하고 하면 1년에 40마리 내외는 출하를 해야지 네, 그 수준을 유지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네, 그 100마리 정도의 규모면 1년에 3억 정도의 소득이 있고, 네, 농 사료비로 한 100마리면 1억 정도 지금 들어가거든요. 약간 뭐 사료비도 또 뭐 지난 학기에도 그런 공부했지만은 사료비도 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약간 더 들어갈 수 있지만 거기에 조사료 비율을 좀 높이고 조사료 또 자가 생산하고 이런 부분을 따지면 어, 1억 정도면 농사료 비용은 들어가고요. 조사료는 사실 저희가 정부 지원을 좀 많이 받잖아요. 지금 조사료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료는 음, 기계의 운용적인 그런 비용을 빼고는 거의 제 집 축사까지 공짜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 지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네, 지원하는 그 범위도 굉장히 넓고. 그래서 조사료는 좀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나가는 비용을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감가상각 정도, 네, 한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네, 뭐, 거기에 또, 실제 운영에 들어가는 전기나 물, 뭐 이런 제반 비용이 1천만 원이 안 들어갈 거예요. 1년이면. 그러면 그거 다 감안하더라도, 나머지는 인건비에 대한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외부로, 그러니까 제가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제 마진이라고 볼 때, 그거를 제가 쓰지 않으면 저한테 가지고 있는 돈이고, 써도 네, 그러니까 계산 지역에서 쓰면 이 지역의 그렇죠.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다른 농업을 보면 그 과수나 아니면 그 기타 뭐 경종이나 아니면 수도작 같은 경우도 네, 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재 값이나 인건비, 수도자 같은 경우에 뭐 인건비는 많이 안 들어가지만 기계 비용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거는. 그러니까 손에 쥘 수 있는 그 돈의 비율로 보면 수도자 같은 경우는 한 20%그 정도가 이제 수도자이면 그 변호사 얘기하는 거예요? 예, 변호사 네. 말씀드리는 거죠. 변호사 같은 경우 20%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나머지는 뭐 자재하고 기계 임대 비용, 기계 이제 내 기계로 한다고 해도 어쨌든 고가의 기계이기 때문에 그 기계 비용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남는 비율로 따지면 네. 축산보다 나은 게 없거든요, 사실은. 네. 지역 경제 면으로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네. 나가는 돈이 적어야지 여기에 남고 여기에서 소비가 되는 돈이 많아지는 건데 일단 인건비로 농업인구가 조금 더 줄어야 된다는 그런 인구, 그러니까 이제 농업인구가 예, 조금 줄어야지 그 좀 더 이제 경지 면적이 넓어지고 자동화할 수가 있고 다리 생산량이 증가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것도 뭐 좋은 생각이고 좀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그 경지 면적이 넓으면 효율이 넓어지는 거죠. 기계를 네. 저희가 대부분 이제 기계화돼 있으니까 네. 조사료 같은 경우도 기계를 1년에 2달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보통의 조사료 기계가 2달 정도 사용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일을 해서 한 4달 정도를 사용을 해요. 네. 근데 굉장히 바쁘고 일 양이 많은 거죠, 그거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이제 감가도 어쨌든 뭐 1억짜리 기계를 사면 10년을 보고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감가를 생각을 하지만 네. 1년에 2달을 쓰고 1,000만 원의 감가가 들어가는 거나 4달을 쓴다고 2천만 원이 들어가질 않거든요. 1,100만 원이나 1,200만 원 정도의 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 현재 뭐 농업 인구는 아직 시골에 많이 그래도 인구 비율은 높아요. 농업 인구 비율은. 근데 그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네. 지금 평균적으로 뭐 70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 젊은 분들 빼고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그러니까 연세가 한 70 정도 평균 되기 때문에 그분들 사실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대부분 그 기계 의존을 하고 기계를 임대를 해서 쓰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면 그분들도 거의 뭐 손을 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그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과수 쪽이거든요. 과수 그 인력을 그러니까 용역을 불러서 인력을 쓰시는 분들인데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인력 수급이 원활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애를 먹고 있거든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뭐 과수를 뭐 제때 솎아내지도 못하고 또 뭐 순도 제대로 못 치고 꽃도 못 따고 뭐 거의 그런 식이니까 이제 수확도 제대로 못 하거든요. 뭐 물러서 떨어지는 복숭아가 허다분하고 이런 실정이라 그 과수 쪽에 그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과수 쪽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5년 이내에는 사양 산업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타이밍이 우리가 이제 그 농업 지역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청사진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역, 우리 농업 마을을 어떻게 바꿀 건가? 우리의 미래를 예.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미래의 농업은 지금의 농업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